지난 시간에 이어 지속 가능한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저자는 2부의 서두에서 나이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3, 40년을 관리해 노쇠 지수가 낮은 상태를 유지한 75세의 경우 5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확률이 10%도 되지 않지만 같은 나이임에도 노쇠 지수가 높다면 거의 그 확률은 50%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노쇠 지수라는 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듦이라는 주제로 세계 권위자이신 린다 프리드가 주창한 기준으로 체중, 주관적 피로감, 활동량 정도, 걷기 속도, 악력 등 5가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노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쇠 지수는 알았으니 다루는 방법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만성 질환을 2개 이상은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주치의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해 병마다 각 전문 병원의 판단 아래 이런저런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함께 복용할 때 약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질병과 약의 히스토리가 파악된 종합적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년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년내과가 많이 생겨야 할 텐데요. 저도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노년내과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서 저자의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노인 의학적 관점에서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통합과 인테그랄리스트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것이 노년내과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체적 노쇠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세월의 흐름은 되돌릴 수는 없어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5가지 요소, 즉 운동, 영양, 약, 인지, 그리고 사회 지원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수준의 스쿼트 운동과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와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한 인지기능 관리가 있습니다. 영양의 경우 젊은 사람은 절식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다면 충분한 단백질을 비롯해 영양 섭취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 지원은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이 5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신체 기능 호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3부에서는 사회 문제와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몇 살로 해야 하는지, 무작정 기준을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즉 스냅샷의 오류를 설명하고 중위연령과 N4 세대, 주거 문제, 육류 소비, 그리고 노인 돌봄 문제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테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시행 중인 노인 서비스 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의 치료와 기능 저하에 대한 돌봄을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 안에서의 보건 비중은 현저히 낮아 실무적으로는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불체계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붕 뜨게 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예로 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병원이 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증 노인 환자의 경우 요양원과 종합병원을 오가는 상황이 실제로는 빈번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중증도에 따라 환자가 정확히 나뉘지만 실제는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계에 있는 환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아직 보건과 복지의 연계 사이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조금 더 실용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은 이제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제발 선거 때만 다루어지는 아젠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에서는 노년내과 전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노인 문제와 결합해 풀어낸 내용이 많습니다. 시니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영상에 머무르지 마시고 꼭 이 책 지속가능한 나이 듦 일독을 권합니다. 저자는 서두에 책을 쓴 이유 중 하나를
한편으로 이 책은 나 스스로를 위한 교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번뇌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검소하게 살고 정제된 삶과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는 것, 어쩌면 그것만이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엔딩에 정희원 작가님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응원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나이듦 함께 응원하겠습니다.